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동시호가에 꽤나 큰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시초가보다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동시호가에는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의 동시호가에만 5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반대로 외국인은 많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이 다 가져갔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동시호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0.25% 상승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크게 밀리거나 빠진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장중에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 SDI는 동시호가에 조금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대체적으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상승했던 종목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1조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반대로 기관은 5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옵션 만기일은 통상적으로 동시호가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반대로 오늘은 외국인이 나가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시호가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 하루종일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네요.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들이 오늘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소폭의 매도세였던 것 같고, 반대로 삼성 SDI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이 났죠.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도 오늘도 여전히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현대차, LG이노텍,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삼성 SDI,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포함되지 않던 많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1%의 약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0.7%, 다우지수는 0.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정말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난번 3월달에 한번 금리 인상을 했었죠. 0.25% 인상이 있었고, 그리고 4월달은 건너뛰고 5월달에 0.5%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5월 중순에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두 번의 금리 인상 시점이었고, 또 지난 3월달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였던 만큼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이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60일선을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달부터 주가가 꺾였을 때 그 이후로 단 한 차례도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정말로 반등다운 반등을 기대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60일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컸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시 60일선에서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선 근처에 주가가 내려와 있고, 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던 만큼 빠르게 61선을 돌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진짜로 물가가 꺾이는 것인지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우리가 참조할 때 혹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가가 조정을 주고 상승하고 또 조정을 주고 상승하고,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고점에서 꺾였다는 것을 신호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고점에서 조정을 다시 주었지만 재차 반등할 때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적정 가격에서 다시 주가가 꺾인다면, 우리가 이런 패턴을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고점으로서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한번 살펴보면, 자, 딱 이런 구간이었죠.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고 고점을 형성했지만 다시 조정을 주고 재차 반등이 나올 때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주가는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하던 패턴의 주가에 반등이 나올 때 그때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면 지난 5월 12일 날 한 차례 저점을 형성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한 차례 다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고 또 한 차례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것도 반대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의 패턴이라든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패턴,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한마디로 저점을 높여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또 오늘과 내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64,700원, 4,8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4월 28일 날 저점을 형성했을 때가 64,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이 정도면 직전 저점까지 주가가 밀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은 조금은 부정적인 재료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텔 측에서 한 발언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조금은 약세로 돌아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인텔 측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이게 단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인텔 측의 재무 책임자의 경고에 따라서 시장에 깔려 있었던 인플레이션 위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 둔화,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2달 전에 인텔의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와 함께 향후 주가가 2년 동안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텔만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내에서 큰 틀에서 볼 것이냐, 그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전 세계 공급망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인텔만의 문제로서 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 그 많은 종목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었던 좋지 못한 이슈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파운드리 업계는 여전히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지 TSMC 이 두 기업은 향후 10년을 이끌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고, 또 월가에서는 인텔보다 삼성전자가 낫다 라는 많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는 조금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제품 개발 7개월 만에 현존하는 최고 D램 HBM3를 양산했고 엔비디아 측에 납품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HBM3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졌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조금은 선방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에서는 다른 거를 떠나서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작년부터 1분기까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또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 이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과는 별개로 앞으로는 그 실적이 저조할 것이고
그로 인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삼성전자가 많은 증권가들의 예상대로 그 외부 변수에 따른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실적이 견조하던가 또 우려 섞인 외부 변수들 그런 것들이 거칠 때 비로소 주가의 본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올리고 있고 또 자동차 가격들, 또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이 되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한다면 과연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면 그만큼 이익률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업종들을 지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조금은 꺾여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그만큼 가격 전가를 했던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이익률이 더욱더 상승될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참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내일은 큰 변동성 없이 시장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는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한 상승과 함께 시작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